고대 문명이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했다? 정말 흥미로운 발상 아닌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 문명의 진화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점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 바로 이겁니다. 12분국은 제국의 씨앗이었고 사만관경은 그 씨앗이 피어낸 거대한 제국의 꽃이었다. 와, 정말 시적인 비유죠?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꽃으로. 바로 이 진화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따라갈 핵심적인 실마리입니다. 이 복잡한 변화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문명 운영체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쓰는 컴퓨터 OS가 버전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듯이 시대의 필요에 맞춰서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이 문명 OS의 가장 첫 번째 버전, 그러니까 OS 1.0이라고 할 수 있는 환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고대 연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에 무려 12개의 독립적인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연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국이라는 시스템의 기본 뼈대였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심이 있긴 있었어요. 바로 바이칼 호수. 근데 이게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뭐랄까 정신적인 구심점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실제 통치는 12개 국가가 각자 알아서 하는 굉장히 자율적인 연방체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건 그 범위가 북극해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였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도를 보시면 와, 이 나라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이 나시죠? 아니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나의 연방으로 묶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이 자료는 정신적 일체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어떤 공통된 사상이나 문화가 있었기에 이 거대한 초기 문명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가던 시스템에 왜 업데이트가 필요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 흩어져 있던 거대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핵심으로 모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환국에서 고조선까지 무려 5,0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의 문명이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를 더 나은 형태로 재창조해 나가는 정말 장대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명 OS 2.0. 단군 왕검이 새롭게 설계했다는 이 놀랍도록 정교한 시스템, 사만관경의 시대가 열린 거죠. 과연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만관경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거대한 제국을 딱 3개의 전문 파트로 나눈 거예요. 마치 큰 회사에 기획부, 영업부, 관리부가 있는 것처럼요.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나눠줘서 효율을 극대화한 거죠.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더니 정말 선진적인 시스템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는 진안입니다. 여긴 바로 제국의 머리예요. 국가의 중요한 모든 결정이 내려지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말 그대로 두뇌이자 심장부였던 거죠. 당연히 최고 통치자인 대당군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는 번한. 제국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왜 오른팔이냐? 서쪽에서 오는 위협을 막아내는 강력한 군사적 방패이자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경제의 창구였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하는 제국의 웽팔입니다. 이곳은 제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식량과 자원의 보고였고요. 동시에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후방 지원 기지가 아니라 제국의 뿌리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핵심 지역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핏 보면 유라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영토가 동북아로 줄어든 거니까 쇠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료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이건 영토의 축소가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아주 영리하고 필연적인 전략적 진화였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OS 1.0이었던 환국이 사방으로 넓게 퍼진 뿌리 같았다면 OS 2.0인 고조선은 하나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완성된 몸체 같았던 거죠. 규모는 집중됐지만 통치 시스템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해진 겁니다. 바로 이게 진화의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12개로 흩어져 있던 힘을 머리, 오른팔, 왼팔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축으로 완벽하게 재편성한 것. 이건 영토를 잃은 게 아니라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최적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제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 문명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만의 성공 공식, 이른바 잃어버린 코드를 다시 찾아낸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